만약 프림퐁 영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굉장히 놀랄 부분. 첫 번째, 평상시에 리버풀식 접근은 아니라 생각.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브래들리의 성장 가능성 플러스 시간을 일정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예 직전감을 데려와서 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봤었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봤어요. 탑 포지션에서도 만져야 되는 것도 좀 있고,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왔다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잔여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브래들리가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사실은 잔여 계약 2년 남은 브래들리가 아직 재계약을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림퐁의 안정적인 활약, 이제 주전급으로 도약해버리면 브래들리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평상시 리버풀 접근법이라면은 저는 경쟁을 바로 직접적으로 붙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도 둘이 완전 동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선은 훨씬 직선적인 클래식한 스타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어느 정도 겹칠 수 있고, 그리고 브래들리가 직접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이 라인대를 누를 것이냐, 즉시 전력감에 해당되는 선수를. 근데 지금 흐름으로는 누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와, 대단히 공격적이구나.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는 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많이 놀라워요. 리차드 휴즈로 단장이 제대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런 방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키에사나 마마르타 슈빌리 데려온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프림퐁을 정말 오피셜까지 띄우게 된다면은 공격적이다. 정말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만큼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가지고는 브래들리와 붙이게 된다는 거는, 리버풀은 당장 브래들리의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리버풀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이적 시장을 임하려고 하는지는 이번 프림퐁 접근을 하는 거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브래들리가 완전한 1옵션으로 해석될 수 없음. 이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거지만 00년생 프림퐁, 03년생 브래들리의 불안한 몸 상태를 감안하면 당연히 1옵션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다음 시즌 유력한 1옵션으로 활용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전 시간을 받을 것이라 예측되었음. 그런데 프림퐁을 데려왔다. 브래들리 완전한 1옵션 아니고 불확실성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거야. 그래서 브래들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눈여겨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진짜로 매각 준비를 하고 1옵션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림이 1년 보기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프림퐁이 25-26 시즌을 프림퐁 플러스 브래들리 보냈어요. 브래들리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26-27 시즌이 시작될 때쯤에는 브래들리의 잔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리버풀이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함. 만약에 브래들리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본인은 안정적인 출전을 요한다. 그러면 매각 그림을 그리면서 또다시 현대적인 풀백을 찾아 나설 수는. 그렇지만 리버풀이 브래들리 매각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역시나 많은 그냥 경우의 수를 열어놓을 수 있게끔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도 누구로 죽자, 야 얘 몸 상태 불안하지만 잘하니까 그래 좀 장기적으로 봐보자,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매 시즌 여름마다 판단을 한번 돌릴 수 있게끔 선택지를, 폭을 또 넓힐 수 있는 선택을 가져가거든요. 이 프림퐁은 재밌긴 합니다. 이건 브래들리를 아예 경쟁 붙이겠다는 거예요. 원래 브래들리를 경쟁을 어느 정도 붙일 생각이 있긴 했겠지만. 그리고 조금 놀라운 거 세 번째는 현대적인 풀백을 택하지 않았음.
이것도 전 좀 놀라워요. 프림퐁 누르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백포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우선은 현대적인 풀백을 우측에 쓰겠다는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림퐁은. 그러면은 미드필더 중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레프트백 자리에서도 보다 현대적인 풀백을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잠재적인 이런 시나리오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풀백 자리에서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게 어떤 유형인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브래들리, 프림퐁 경쟁 구도로 가다가 한 명을 매각하면서 또 다른 선수를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레프트백 자리에서 현대적인 풀백을 데려올 가능성도 존재. 하지만 케르케즈 플러스 로버트슨을 쓴다면 로버트슨이 이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좌측에서 프림퐁의 영입이 케르케즈는 팽개치고 하토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항상 2-3-5나 3-2-5 배치를 했을 때 구조를 보면 되니까 케르케즈가 꼭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정말 끔찍한 우측 라인이 나오긴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라인이에요. 살라랑 프림퐁에다가 소브슬라이까지 그냥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상으로 첫 번째 보게 된다면은 와, 우측 스프린트는 그냥 지옥 라인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와우. 9번 라인에서 연계 개념 있고 에키티케도 스피드 얘 야무지거든요. 얘 키 커가지고 사람들이 발 느린 줄 아는데 얘 아니에요. 이 분데스리가에서 탑 속도로는 그냥 10위권 드는 선수라서 에키티케 스피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보폭이 커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선수고, 이런 라인들이 그냥 지옥이에요. 이거 다만 빌드업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우측 커버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프림퐁의 기본 포지셔닝을 어디로 갈지를 많이 추측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버쿠젠 처음 갔을 때 백포라인에 아예 고정적으로 백포라인에서 그때 썼던 거랑 알론소가 쓰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개념일 거라서 프림퐁을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위치시켰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윙라인에 배치를 아예 시켜놓을지 어떻게 할지 이거 고정적인 개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프림퐁을 선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반데르송 같은 친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래도 브래들리를 더 안정적으로 많이 쓸 거라면은 반데르송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프림퐁의 지불 구조가 바이아웃을 발동시키더라도 그게 분할됐을 때 그게 너무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홈그로운 자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리버풀이 프림퐁이 그렇게 이쁜 구조라면은 굳이 또 이걸 피할 이유는 없죠. 프림퐁이 오게 되면은 네덜란드 선수들도 많고 잉글랜드 적응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아예 납득하지 않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브래들리가 잘못하면 브래들리 나가는 꼴도 잘못하면 보겠구나 이 정도 생각이 그냥 이제 든 거지, 어쩔 수 없죠. 더 잘하는 선수들이 필드에 살아남는 게 이런 빅클럽의 숙명이기 때문에 브래들리가 나가는 것도 시나리오에 넣어야 되구나 이제 잘못하면은. 에키티케만 누를 수 있다면은 전 이 선발 라인업이 절대 약하다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백업 라인에서 보충할 수 있는 라인들 데려오고 뭐 하면 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다음 시즌 싸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 프림퐁 영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번째로 장부상에 이점을 줄 수 있는, 간단히 할부 구조가 너무 이쁨. 과거 조타 사례랑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여러 팀들이 노리는 포지션이 겹칩니다. 스트라이커, 레프트, 윙 뭐 이런 보다 강력한,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리들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음. 어느 자리든 결국 장부상에 이점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함. 특히 우풀백에서 주전 퀄리티를 잃어버린 리버풀 입장에서 직전감에 해당하는 선수가 장부상에 이점도 주네? 건드리는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홈그로운 이점까지 줘버리니까 지금 아놀드가 나가게 되면서 이 홈그로운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갖게 되는데, 프림퐁으로 바꿨다고 하면은 큰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풀백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왔을 때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포지션에서의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프림퐁을 여기서 우선 만져놓고 타 포지션에서 더 크게 건드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힌 점에서 이건 좋은 영입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림퐁이나 브래들리나 비슷하긴 합니다만 결국 아르네 슬롯은 윙어들의 1대1 구도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을 찾아냅니다. 프림퐁은 브래들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크맨을 데려갈 수 있는 선수. 이로 인해서 살라의 1대1 구도가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배치는 봐야 돼요. 포지셔닝은 정확히 프림퐁을 윙라인에 배치시켜서 살라를 좁힐지 멀지 이건 다 찾아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선 프림퐁과 같은 이 공격 포인트를 아예 양산에 만들어내는 선수들, 프림퐁 최근 분데스리가 아니면은 그냥 뭐 컵 대회 이런 걸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만한 공격 포인트, 공격 값을 뽑아내는 선수가 없어요. 진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프림퐁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고 이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편해지죠. 살라 입장에서는 1대1 구도가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살라의 킥을 활용해서 핫포스트든 아니면 니어에서든 뭐 또 다양하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근데 이건 브래들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브래들리한테는 아직 프림퐁급으로 침투 타이밍을 이해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브래들리는 여전히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아놀드가 나가게 되면서 걱정했던 우측에서의 플레이 메이킹 값, 공격 포인트 값, 그리고 뭐 키패스 값 뭐 이런 거죠. 그 값을 어느 정도 커버를 그냥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패스들에 대한 값은 당연히 채워줄 수 없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값은 오히려 프림퐁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살라 1대1 구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자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 프림퐁이 직접 해줄 수 있는 값도 정말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우려하고 있었던 우측에서의 메이킹 값을 거의 그대로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브래들리의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 아놀드의 이탈로 인해 솔직히 조금은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주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안심, 방심 자체를 주지 않는 선택임 이거는. 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전 그래서 이번 리차드 휴즈 재밌겠다 싶어요. 그간 생각했던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야 너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줄게 라는 개념으로 리버풀이 그래도 운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틈 없어요. 그럴 시간 자체가 없다. 우리는 당장 내년에 전력 누수 없이 단독 1위 등급 그리고 뭐 비기격까지 정말 강력하게 가겠다는 의사가 여기서 보여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공격적인 거야 이거는. 지불 구조도 이쁜 건 맞지만은 브래들리가 어떻게 불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브래들리 지금 사인 안 했어요. 2년 남긴 상황에서 사인을 안 했는데 프림퐁을 데려오겠다는 거는 브래들리한테도 어느 정도 뭔가를 묻는 거예요. 브래들리야 너한테 기회 줄 수 있어. 장기 재계약 나 너랑 하고 싶거든? 근데 이겨내야지. 너 더 잘해줘야지. 증명해야지. 그리고 브래들리 입장에서도 2년 남은 상황에서 선뜻 재계약을 어떻게 할지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우선 재계약은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어. 브래들리는 경쟁에서 나중에 밀려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든 뭐하든지 간에 우선 재계약은 해주고 이렇게 강력하게 붙이면서 경쟁에서 못 이겨? 그럼 나가야지. 뭐 어떡해. 와우 정말 공격적인 마인드예요. 아마 리버풀 팬들도 이번에 프림퐁에 대해서 뭐 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프림퐁? 와 그래도 브래들리 좀 시간 줄 거 아니었어? 내년에 그냥 1옵션인 거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아무리 뭐 신체적인 걱정은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도 밀어줄 타이밍이고 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좀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우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브래들리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 장점 면에서는 물론 프림퐁이 뭐 브래들리보다 더 수비를 잘할까 아니면 경합이 좋을까 아니면 뭐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을까 이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적어도 브래들리가 파이널 서드에서 갖고 있는 이런 마무리 장면에서의 여러 옵션들 있잖아요. 컵백 주는 타이밍, 침투 타이밍 아니면은 아예 득점 마무리 장면, 크로스 퀄리티. 솔직히 프림퐁이 브래들리한테 뭐가 밀려요? 오히려 잘못하면 더 세면 더 세죠. 훨씬 분데스리가에서 뽑는 값들 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이건 브래들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강력하게 지배해버린 한 리그를 그런 성향의 윙백, 풀백을 데려온 거라서 이거는 난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냥 와우해요. 저는 프림퐁 만약에 오피셜이 뜬다면은 와우. 거기다가 네덜란드 커넥션이라 가지고 브래들리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간 진짜 느슨해질 뻔한 거를 그냥 멱살 잡고 그딴 거 없어 임마. 분데스리가 탑급 그냥 바로 뽑아와. 이 싸움을 하겠다는 거라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벌써 재미있을 거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만약에 프림퐁을 오피셜로 그냥 끝내버리면은. 이미 그리고 프림퐁이 리버풀을 조금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계약 관련해서 로마노도 언급되고
이제 분데스리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버풀 1티어 기자들도 프림퐁에 대한 관심이든 이런 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선수도 리버풀에 대한 관심이 크고 좋아한다,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실패한 사례는 잘 못 봤어요. 선수도 여기에 강력하게 나오면은, 물론 머리가 갑자기 이제 수비맨디가 어떤 말을 했었나 이렇게 머슬 메모리 돌아가면서 지난 여름을 떠올리게 되긴 하는데,